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홈페이지의 구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비게이션 바는 일반적으로 HTML 소스 코드, 즉 바디 태그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함께 사용된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바로 외부 스타일 시트라는 건데요. 외부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는 HTML 문서의 디자인을 정의할 때 HTML 소스 코드 안에서 디자인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CSS 파일을 하나 생성해서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소스 코드로 사용하고 있는 이 bootstrap.css 또한 외부 스타일 시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은 외부 스타일 시트로 정의를 하고, 개별적인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은 내부적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구성 요소를 따르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부트스트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부 바, 그리고 이런 정보토론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전체 웹사이트에서 전반적으로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전체 우리가 만들 웹페이지 프로젝트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페이지 안에서 정보 토론에 대한 어떠한 스타일을 정해준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걸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디자인을 정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페이지 한 개 안에서만 이렇게 스타일을 정해주는 걸 내부 스타일 시트 정의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정보 토론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 인덱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페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토론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제 정보 토론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로 정의해주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index.html 파일 안에서만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와 같이 전체 웹사이트 통틀어서 어떤 페이지를 가든 간에 항상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외부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려드리고, 이제 이런 외부 스타일 시트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내비게이션 바를 한번 더 예쁘게 우리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부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여기서 이제 new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바로 스타일을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CSS 폴더 안에 우리 프로젝트 이름인 코딩 부스터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뒤에 .css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순식간에 하나의 스타일 시트가 만들어진 건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골뱅이 임포트 한 다음에 url 해서 이제 나눔 고딕이라는 웹 폰트체를 가져올 건데요. 이 폰트가 굉장히 예쁜 폰트라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폰트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CSS 문서 안에서도 이렇게 외부에 있는 CSS를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전체 영역을 통틀어서 폰트를 나눔 고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A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색상으로 검은 색깔을 지정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밑줄 같은 거를 그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즉 어떠한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땐 이렇게 색깔을 회색깔로, 회색깔이 감도는 이 BBB라는 색깔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컬서를 포인터로 바꿔줘서 이제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게 링크구나 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index.html로 가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준 CSS 파일인 CSS 폴더 안에 있는 코딩 부스터라는 이렇게 매칭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방금 전에 자기가 저장한 이 CSS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거고요. CSS 폴더 안에 있는 코딩 부스터.css 파일을 이렇게 스타일 시트로서 참조하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이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랬던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눔 고딕체로 바뀌긴 했는데 그렇게 확 달라진 것 같진 않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한번 내비게이션 바를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먼저 이렇게 윗부분에 전체 영역을 통틀어서 스타일
정의라고 해주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정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내비게이션 영역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점 내부바 디폴트, 우리가 사용하던 이 내비게이션 바 디폴트라는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정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검은 색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볼더 컬러로 이렇게 검은 색깔로 바꿔줍니다. 즉 이제 이렇게 배경이 검은 색깔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경 색상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브랜드, 즉 제목 부분의 색상도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컬러를 해가지고 텍스트의 색깔을 하얀 색깔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뻐졌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어떤 코드였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부바의 디폴트 점 이제 브랜드, 즉 제목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가게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런트로 바꿔주시고요. 컬러를 이렇게 BBB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좀 옅은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제목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 디폴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각각 다 붙여넣기 해서 각각의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했을 때 바뀌도록 합니다. 컬러를 화이트 바꿔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검은 색깔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하나 오타가 났는데 이걸 지워주시면은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소개 버튼이 이렇게 하얀 색깔로 선택이 된 것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현재 선택된 내비게이션 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과 같이 또 하나 추가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의 디폴트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비슷하게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액티브가 아니라 각각의 리스트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리스트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리스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글자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 경우는 이제 색깔을 회색깔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BBB로 바꿔주신 다음에 새로 고침해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회색깔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 뭘 해줄 거냐면요, 드랍다운이 열렸을 때 마우스 색상 이벤트라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을 오픈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검은 색깔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얀 색깔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이렇게 논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드랍다운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색상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렇게 기본 색상에는 컬러를 화이트로 만들어 줍니다. 내비게이션 기본 색상이라고 넣어 줄게요. 이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다 하얀 색깔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나름 예쁜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하얀 색깔과 검은 색깔의 매치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줄였을 때는 이걸 눌렀을 때 이제 색깔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작은 화면일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드랍다운을 눌렀을 때 하얀 색깔과 검은 색깔로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문제는 미디어 쿼리를 좀 뜯어야지 고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부트스트랩을 다룰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트스트랩 코드를 자신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 코드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반응형 맵 디자인마다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방법을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767 픽셀보다 작은 화면에 대해서, 즉 해상도가 작을 때 드랍다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코드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디폴트 점 이제 오픈해서 드랍다운의 메뉴에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은 하얀 색깔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각각의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갔거나 포커스가 가 있을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이 컬러를 BBB 이렇게 회색 깔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하얀 색깔과 회색 깔로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당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괜찮게 느껴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내비게이션 바가 커스터마이징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색깔을 적용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러한 과정에 익숙해졌을 때 이제 부트스트랩 기본 템플릿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외부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웹페이지 전체에서 사용되는 이런 내비게이션 바와 같은 컴포넌트를 전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